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8일 배승희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토론의 역사 다시 썼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주최한 부정선거 끝장 토론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봤는데요. 열띤 토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는 양지로 끌어올려서 누구든지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 있게 만든 대단한 토론이었다고 봅니다. 이준석과 전한길 대표가 맞붙은 부정선거 끝장 토론. 무려 7시간 30분이나 열띤 공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겨서 28일 오늘 새벽 1시 28분에 막을 내렸는데요. 동시 접속자 수는 3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기록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누적 조회수도 470만 가까운 누적 조회수를 보여줌으로써 이 우파 사상 최고의 누적 조회수가 아닌가. 오히려 대선 토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봤던 게 아닌가. 그만큼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제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토론의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토론을 TV조선에서 주최하려고 했죠. 그런데 TV조선에서 아마 이런 작전이 있었을 겁니다. 이준석을 좀 띄워보자.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이준석을 그렇게 속된 말로 키워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부정선거에서 가지고 올 이 자료들을 검증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보냈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내부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오면 어떡하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로 부정선거가 있다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방송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TV조선에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어제 조회수와 그리고 누적 조회수를 보고 TV조선은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만큼 TV조선이 만약에 이 토론을 했더라면 지금 보수층으로 받는 미움, 그 미움을 조금 덜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도 TV조선에서 해주는구나 했을 텐데 이번 기회로 TV조선도 완전히 끝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는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마음 놓고 양지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음모론이다 했는데 어제 이 토론을 기회로 음모론을 넘어선 이제는 검증의 단계로 들어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준석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도 부정선거론자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부정선거론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음모론자에 의해서 나라가 지배되고 있고 FBI가 움직이고 있고 변호사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까? 이 주장을 한 오히려 이준석이 참 바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제 이준석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설이 사실이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토론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한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것은 검증의 영역인데 토론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결론이 일어날 것이냐 말 그대로 이준석한테 끌려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우려를 했는데요. 서두에서 전한길 대표가 제가 우려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전한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검증의 영역이기 때문에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준석은 나를 이기려고 나왔겠지만 나는 이준석을 이기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국민들께 이런 부정과 관련된 증거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민 계몽을 위해서 나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전한길 대표의 순수성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한길 대표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사회적으로도 강의까지 하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준석의 말도 안 되는 토론에 응한 것은 자신이 어떤 뜨기 위해서 이준석을 1대1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으니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토론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부정선거는 검증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토론에 임했다는 거죠. 그것부터가 이제는 부정선거를 우리가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공중파 그리고 이 중앙 언론에서도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어제 토론 결과가 나왔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준석의 이야기는 어제 판판이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전 투표의 경향성 그리고 투표율 통계 해석, 개표 과정에서의 혼익 가능성, 투표지 관리 문제 이 문제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준석은 말로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은 치고받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시선 돌리기를 하면서 빠져나갔는데 전한길 대표라든지 이영돈 PD라든지 박주현 변호사들은 정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반박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을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준석이 여기까지 나오게 된 이유 제가 뒷부분에서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이준석의 정치적 입장도 좀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이 이 토론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준석의 입지를 보십시오. 이준석은요. 대통령 선거까지 나왔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도 대선 주자인데 지금 이준석을 누가 대선 주자로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개혁신당 몇 프로 나오지도 않고 지금 개혁신당의 존재 의미도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계산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이제 한동훈한테도 밀리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한테도 이슈가 밀리고 이러니까 이슈 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정선거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함으로써 국민의힘 일부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정선거 토론에 임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오히려 그 얄팍한 계산 때문에 이준석은 정치권에서 은퇴하게 생겼다. 입으로 먹고 사는 거, 얄팍한 정치수, 이제 국민들한텐 절대 통하지 않는다. 진짜 진심으로 싸우고 그리고 진심으로 나와서 국민들에게 열변을 토하는 그 사람만이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 지형이 변했다는 걸 이준석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준석에 대한 정치적 포션은요. 완전히 추락을 했다. 이준석은 다음 인물도 아니고요. 앞으로 나와서 무슨 젊은 세대 청년 정치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봅니다. 자, 이제부터 투표 내용에 관해서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고 보면요. 바로 유령 투표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사전 투표죠.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몇 번이나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영돈 PD와 전한길 대표는요. 이 사전 투표 한 사람이 사전 투표를 하고 나서 한 20분 뒤에 다시 줄을 서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것 무려 4번, 어떤 사람은 또 6번 이렇게 한 것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자,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다른 데 가서 혹은 같은 곳에서 사전 투표를 또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준석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4번이나 했고 6번이나 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정선거 방지단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이번 대선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사전투표에서 여러 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통합 명부라는 것이 확실하게 망분리가 되지 않아서 이쪽에서 한 사람이 저쪽 가서 할 수도 있고 대리 투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은 그제서 그 자리에서 알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니까 오히려 강의를 듣고 가게 된 것이죠. 이 사전투표에서 가장 큰 문제점 투표자 수와 그리고 그러니까 선거인단 명수와 투표지가 맞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150명 인구가 있는데 160개가 나오는 이런 식의 투표 조작이 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한길 대표가 확실히 강사다 보니까 이 전제를 먼저 주는데요. 이준석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반장 선거를 하는데 교실에 50명이 있다. 그런데 60개의 투표지가 나왔다. 이것은 부정선거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건 당연히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가 또 이런 질문합니다. 철원 금은면 파주 지역에서 지역에 인구가 159명밖에 안 되는데 180개의 투표지가 나왔다. 이것은 부정선거냐 아니냐. 또 전한길 대표는 전남 어느 지역에서 10표 이상의 사전투표가 더 많이 나왔다. 자, 이것은 부정선거냐 아니냐.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교실에서 일어난 투표 사건 50명이 있는데 60개의 선거 투표지가 나왔던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했던 이 이준석.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자, 파주 지역으로 먼저 가볼게요. 파주 지역에서 159명에서 180개가 나온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그거는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그럴 수 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자신의 지역구를 들면서 동탄 3지역에서 동탄 1동으로 가가지고 3동에서 1동으로 가서 투표를 하면 그 투표가 거기서 숫자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박주현 변호사가 이 표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파주 지역에서 나온 여기는 DMZ 지역이다. DMZ 지역. 아무나 갈 수가 없다. 여러분 황당하시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러 DMZ로 들어가서 사전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DMZ라는 지역인지도 모르고 DMZ에 가서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입국 다시 됐습니다. 입을 꾹 다물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전남에서 10표 더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10표밖에 더 나오지 않았느냐, 10표 가지고 부정선거가 되느냐, 이렇게 또 대묻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요.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몇천 표 차이도 있지만 몇백 표 차이, 그리고 심지어는 한 표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도 하고 하는데 10표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그런데 고작 10표 갖고 무슨 그게 부정선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이 논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성관이의 대답과 똑같죠. 성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부정선거 안 된다.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아니다. 라고 했던 발언, 그 발언을 똑같이 합니다. 방금 전까지 교실에서 50명일 때 60개가 나왔으면 부정선거라고 하더니 똑같은 10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넘어가느냐? 10개밖에 안 돼서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는 그럼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수만 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도성이 있어야 부정선거다라고 또 말을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이 표가 많이 나와도 유권자 수보다도 훨씬 더 표가 나와도 유권자를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부정선거의 의도가 있어야 그것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또 바꾸는 겁니다. 그 들어간 10표가 그 유권자보다 많은 수의 표가 들어간 것 그 자체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도인 것인데 그걸 의도성을 나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수개표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조작설, 이거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투표를 가지고 우리가 수개표를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독일도 그렇고 다른 나라 외국에서도 다 이 전자 시스템을 하다가 조작의 가능성, 해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개표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그거 조작과 해킹은 다른 문제다라고 하면서 해킹은 뭐 해킹이고 조작의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김어준 같은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김어준 같은 사람이 수개표를 해도 괜찮느냐? 이렇게 또 역질문을 합니다. 지금 주제는 수개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김어준 같이 반대론자가 수개표를 하느냐 이거는 논점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논점을 피해가면서 이준석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토론을 했니 준서가. 그냥 공부나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또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투표를 하고 나서 봉인지를 붙이는데 이 봉인지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죠. 바로 이 봉인지를 뜯은 것이 나와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봉인지를 찢어지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파쇄형 아니면 파쇄형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선관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 붙였다 뗐다 하고 붙였다 뗐다 해도 자국이 남지 않는 포스트잇 바로 그런 걸로 비잔류형 봉인지를 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어보는데 이준석은 그것도 몰랐더군요. 자,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부실한 부분 이건 다 소위 말하는 부실한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실이 쌓여서 거기에 의도가 가지고 있으면 부정선거가 되는 것이고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이 투표지를 나눠주는 이 선관위 직원이 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왜 QR코드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 문제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더군요. 법 조항을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걸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준석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소위 말하는 아가리 파이터 입만 열어가지고 싸워보려고 나온 것이고 자신의 죄송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한동훈과 장도혁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슈 띄워보려고 나왔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관위와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요. 선관위에 대해서 선관위 대변인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사전투표에서 재외국민 투표법 이번에 통과가 됐죠. 그런데 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사전투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하니까 사전투표에서 김문수는 1표가 나오고 이재명은 250표가 나왔습니다. 1대 250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과 거의 비등하게 나왔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표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은 수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문수는 1표, 이재명은 250표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의 사전투표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그래서 재외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전투표할 수 있게끔 오히려 국민투표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재외국민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부실한데 이것을 더 늘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 선관위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입장도 대변 못하고 그리고 선관위 편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국민투표법에서 바뀐 게 뭡니까? 바로 이 사전투표 개표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된 처벌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처벌이 강화됐다는 거 입틀막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고 이 질문을 하니까 전한길 대표 박지원 변호사 이영돈 PD가 질문하니까 이준석이 또 이렇게 선관위 편을 듭니다. 그것은 선관위가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처벌은 법원이 하는 거 아니냐. 세상에. 그렇죠. 검찰은 수사하죠. 법원이 처벌하죠. 지금 법원 어떻습니까? 지금 사법부가 어떻습니까? 사심제까지 통과시키고 법 왜곡죄까지 통과시켜가지고 법원이 지금 좌파들로 득실득실한데 선관위에서 고발해서 법원으로 가면 처벌이 예상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입틀막법은 다른 법보다도 훨씬 더 형량이 강화됐는데 그런 형평성과 비교해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법안인데 이걸 가지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차피 법원에서 처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 이준석의 토론의 태도라든지 토론의 내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판판이 깨지고야 말았다. 오히려
국민들로서는 사전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훨씬 높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사실이겠구나. 사전투표는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사전투표를 고수하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어제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요. 진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의 노고가 녹아 있었던 겁니다. 빛을 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요. 바로 정계 은퇴. 사전투표 조작설 사실이면 정계 은퇴라고 했죠? 분명히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오히려 이준석이 민주당 선관위 음모론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얘기가 바로 대법원까지 검증을 했다. 대법원에서 입증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투표와 관련해서 재검을 하는 거는요. 딱 한 번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3심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법원까지 판결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1심, 2심, 3심을 거쳐서 3번이나 했으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지만 이 선거와 관련해서 재검표는 대법원에서 한 번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거쳤다는 표현은 쓰면 안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 그만뒀다. 자, 그런데 왜 그럼 대법원에서 이 재검표와 관련해서 모든 증거에 눈을 감고 있느냐? 바로 법원장들이 선관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동료들이 선관위원장인데 그 지역구에 갔던 동료를 자신들이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검증하지 않는 것은 본인들이 선관위원장을 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법원과 선관위가 공고하게 카르텔을 맺고 있다라는 점까지 어제 이 투표에 어제 토론에서 거의 다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10표가 차이가 난다 한다면 이것은 그 투표장에 무효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계속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강남에서도 그렇고 이 선거 관리 부실하게 선거 관리해서 사전 투표에서 여러 번 투표한 경우도 나왔고 또 아내가 남편 걸로도 투표를 해가지고 집어넣는데 대리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함에 어떤 것이 들어가서 어떤 것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함에만 들어가면 그것이 부정한 투표라 하더라도 유효 투표수로 계산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빙산의 일각이고 전체로 본다면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또 사전 투표는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봉인지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투표지를 막 넣으면 그것은 투표가 유효하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도 투표 하나만 아니냐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투표 하나만 합니다. 무조건 뭐 민주당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밝힐 것은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배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선거 믿질 않아. 자신들은 다 부정선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당선된 거라고 생각해. 그거 아니죠.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정진석 의원이 그때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참관인이 투표 다시 개표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제 부정선거 말할 때 당당하게 얘기하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제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국민의힘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는 여기서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이요. 지금 사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일부는 뭐 대구에 가가지고 한동안 뭐 소위 말하는 따까리나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전부 다 배지 내려놓고 107명이 배지 다 내려놓고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국회 해산이라는 거 의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아무리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 수가 300명 이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부터 시작해서 전원이 사표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사표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도한 민주당을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라도 해서 국민들을 개몽시켜야
지금 국민의힘이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의회를 구성해 줌으로써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국민의힘이 전부 내가 죽어서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사표를 쓰고 이 국민투표법이고 사전투표법이고 이거 다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그 토론 열띤 공방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저도 또 같이 배우면서 토론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제는 부정선거 확실하게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왔습니다. 어제 노력을 많이 해주신 전한길 대표, 이영도 PD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 니들 TK, PK 거기 앉아가지고 배지만 달았다고 희희낙낙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런 처절한 심정으로 진짜 국민의힘 배지 다 떼고 의회 해산하면서 이 선거제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투표, 이 선거와 관련돼서 총평을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준석은 정계 은퇴감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